지금 시각은 7시 24분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비 경선이 내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대선에 도전장을 낸 강원 정치인은 이광재 국회의원이 후보 단일을 바로 빠지게 되면서 최문순 도지사만 남게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강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가 직설, 대선 구도와 강원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심재범 변호사, 정별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일단 두 강원 정치인의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순, 이광재 후보 당내의 국민 면접에서 2위, 3위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었습니다만 단일 화로 이광재 후보는 빠지게 됐고 최문순 후보는 예비 경선에 계속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존재감을 보여줬던 이광재 후보 단일화가 너무 좀 빨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지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최문순 후보는 6명 안에 들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두 분의 예상이 궁금합니다. 어떻게들 예상하십니까? 일단 강원도에서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광재 의원은 단일화를 했고요. 현재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이재명 지사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 있게 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좀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광재 의원이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를 했던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또한 이광재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는 친노 세력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광재 의원이 친노를 좀 결집시키는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문수 도지사의 경우에는 경선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 지사가 11일에 있는 예비 경선을 통과할지가 상당히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최 지사는 삼선 도지사로서 지금까지 리더십이나 정치적 통솔력을 보여왔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지사 나가는 거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 나가는 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강원도 인구 3% 벽을 넘어서 최 지사가 경선 완주하고 또 6인 안에 들어갈 수 있을지 좀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결국 보십니까? 최문순 지사의 경우에는 마지막 한 자리, 6위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 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도관 의원과 다투고 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미미한 차이지만 최문순 지사가 6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최문순 지사가 컷오프를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단일화가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어떤 역동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고육책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체급을 올리느냐, 그리고 정책 연합을 통한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유지를 하느냐의 선택에 있어가지고 후자를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민주당 선거 구도에 있어서도 자신을 희생을 해서 어떤 경쟁력을 좀 부여를 하는 좀 대승적 차원에서의 결단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군요. 최문순 후보의 경우 6명 본 경선에 오른다면 앞으로 시간을 갖고 9월까지 지지율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그래도 지역적인 한계를 떠나서 어떤 전국적인 인지도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참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치력과 정치인 개인의 위상도 높아지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대선 도전의 의미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출신, 주지사 출신의 상원의원 출신들이 대부분 대통령이 됩니다. 지금 이번 대선 예비 후보들의 경우에도 8분이 여야 8분이 지금 광역단체장 출신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광역단체장 출신들이 지역 행정 그 경험을 통해서 지방정부에서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권으로 가는 길, 이런 길들이 앞으로는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최문순 지사라든가 이광재 의원이 도전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스러운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지사의 그 도전의 의미를 본다고 그런다면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임 후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목적으로 이 출마를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이제 이광재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정책 중심의 어떤 정치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어떤 정책이 국가 비전으로 제시가 되고 이게 실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바램 차원에서 대권 도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인상이 듭니다. 네. 정별님.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이광재 의원은 친노를 결집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이후에 친노의 핵심 세력으로 좀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한 이후에 다음번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광재 의원의 큰 그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문순 지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예비 경선 6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관건이 될 거고요. 강원도에서 했던 여러 정책들을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좀 활발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예비 경선에서 3% 인구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건이긴 한데 기존의 이제 대선 구도는 지역 간 대결 또 지역 연합으로 이루어져서 강원도가 좀 불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뭐 대선이나 경선 부분이 지역 대결보다는 좀 가치 대결로 이루어진다면 최 지사가 충분히 6명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두 분 다 다음 그림을 머리에 놓고 구상하고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야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자, 든든한 우군의 역할을 권성동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상범 의원도 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조언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강원도 정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궁금한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강릉이 외가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게요. 강릉에서 윤 전 총장이 이제 대권 도전 후보 밝힌 이후에 또 강릉을 찾아서 또 시장도 행보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강원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윤 전 총장이 지금 강원도에 대해서 어떤 비전과 공약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강원도가 이제 국민의힘 쪽 지지도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이제 야권 후보로 돼서 강원도를 위한 비전이나 공약을 제시한다면 도민 입장에서도 충분히 관심이 갈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단 윤 전 총장이 언제 국민의힘에 입당할지 여부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8월 입당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입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당을 한다면은 이제 당에서 여당의 공세를 막아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윤 전 총장이 그동안의 정치적인 검증을 아직 확실히 거치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이제 당 내부에서도 정치적인 검증 공세가 좀 혹독하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그 정치적 공세를 이제 극복하고 또 윤 전 총장이 우리나라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또 대통령 후보로서 우뚝 설 수 있을지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그 강릉이 외가이고 뭐 강릉을 방문을 하고 도내 유력 정치인 권성동 의원이 같이 뭐 가까운 사이인 게 나타나고 도민들이 관심 많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충남 지역을 가가지고 500년 뿌리가 충남에 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지역 정서의 기대는 참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풍경입니다. 이게 마땅한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저는 이 윤석열 그 후보라고 이제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상당히 단단해졌습니다. 4.7 재보궐선거와 당대표 선출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필요했는데 당 체력이 단단해짐으로 해가지고 누가 나와도 내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강대강 구도로 양 진영 간에 강대강 구도로 맞닥뜨릴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누구를 후보로 내세우더라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플러스 알파 그 지지율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3자 구도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당에 미칠 영향. 지금 윤석열 후보가 외부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당 후보들이 지지율이 계속 고착되고 있습니다. 크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염려해서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를 빨리 자당에 입당을 시켜서 흡수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당의 경선을 통한다고는 하지만 자당의 후보로서 선출되기는 좀 어렵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지금 계속 바깥에서 보수층을 향해서 계속 자신이 보수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 곤혹스러워진 상태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이는 그 보수층에 대한 이제 행보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민의힘 당에 의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추가 염려가 말씀 됩니다. 있으십니까? 예, 윤석열 의원도 이제 입당 시기를 상당히 조율하고 있는 것도 과연 당에 들어가서 정치적인 힘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은 당 외부에서 자신의 지지 세력을 좀 키우고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인가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 언제 입당할지가 저는 좀 제일 관심사로 보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 자체가 지금 상당히 국민의힘에서도 우클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그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은 많은데 시대 정신이 부족하다든가 뭐 미래 비전 제시가 없다라는 평가가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될 거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때 그 이재명 구도가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구도입니다. 네. 따라서 윤석열 후보를 계속 바깥에 묶어두면서 나중에 한 번에 거품을 빼는 전략을 쓰질 않을까 아하. 그런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야의 시간적인 어떤 균형은 맞았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강원도 이야기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강원도의 혈안들을 각 후보의 공약으로 만들도록 해야 할 텐데요. 자,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강원도의 몫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위상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네, 송 변호사님. 네, 최 지사가 여러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원도에서 최 지사가 진행했던 공약들을 이제 좀 전국화하려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최 지사가 지난 3일 TV 토론에 나가서 이낙연 전 총리에게 이제 최 지사의 공약인 취직 사회 책임제를 소개를 하면서 네. 이것을 민주당이 공통 정책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고 또 이낙연 전 총리도 큰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최 지사가 이제 6인에 못 들고 컷오프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후보와 또 연합을 한다든지 또 지지 세력을 형성을 하면서 최 지사의 주요 정책이나 공약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북한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전국화하게 된다면 그만큼 강원도의 정치적 입지도 그 저변이 확대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최 지사도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대권 도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강원도라는 그 어떤 세력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계속 그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전엔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려졌는데 그 근래 선거에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좀 유동적인 정치 네.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정치에서도 강원도에 있던 잠재력에 영향력에 대해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따라서 그 강원도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 편향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인물, 정책 위주로 해서 투표를 하는 경향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인물을 좀 키워나가는,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갖고 네. 선거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심재원 변호사, 정별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